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2일 수업에 대한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어졌으니 선생님은 과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주소창에다가 하나원.com이라고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터틀크래프트 환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시각화를 해보고 진화 전략과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가 두 개로 나뉘는데 그 두 가지를 각각 설명드릴 테니까 보도록 합시다. 우선 밴드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되는 한글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요렇게 한글 파일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인 터틀크래프트를 통해서 먼저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터틀크래프트를 통해 탐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변수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그래프가 눈앞에 탁 등장했다 그래서 그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쉬운 것들은 이해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y는 x제곱 같은 걸 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변수 함수라는 개념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대학교 가야지 여러분들이 다뤄보게 되는 굉장한 주제인데, 우리가 3차원 코딩 환경과 아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컴퓨터의 이 계산과 시각화 능력, 오토메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조기에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번 도입해 볼 수 있다는 게 이 취지거든요. 과제의 취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다운 받으시고 컴퓨터로 제출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분과하고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 z equal yx 제곱, 그리고 그거를 진화 전략을 통해 한번 볼 거고, z equal yx 제곱 플러스 y,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z equal y, 그리고 옆에 인수분해꼴로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실 줄 아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해서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선생님이 과제인데 내가 이거를 다뤄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다른 함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화면 보실까요? 오늘 수업을 들었다시피 집합, 해집합을 모아볼 거고요. 너무 그림이 커져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가 0.1 해서 10배 확대시켜서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3부터 플러스 63이 아니라 마이너스 6. 얼마부터 플러스 6. 얼마까지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시각해 볼 거고, ABS는 절대값이죠. 그래서 차이를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시각화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Z와 여기 0.25를 준 건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셨죠? 아까 YX라면 너무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점들 이 포함이 되면 그래프가 끊어지거나 너무 급격해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0.25배 정도, 4분의 1 정도 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시각화를 하겠습니다. 오차는 보통 그냥 0.5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요 세미콜론이 핵심입니다. 요 세미콜론 다음에 여기가 아이템 번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조작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요 부분을 조작하지 않으시면 아마 탐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리턴 제로는 평면을 없앤 겁니다. 그 XY 좌표축을 없앤 건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리턴 제로를 없애신 다음에 하면 이제 평면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종이 위에서 하던 수학처럼. 요 아래는 여러분들의 과제에 대한 코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영상 보면서 만약에 혹시나 코드를 못 적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요거를 이렇게 보시고선 요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여기 0.25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작하거나 오차를 더 줘보거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뭘 그리는 거라고요? Z equal
yx, xy인데 이해를 돕기에 y를 기준으로 먼저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차를 허용하고 앞에 4분의 1배는 시각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50번 아이템으로 한번 시각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코드를 적으시고 여기서 begin xyz 같은 걸 안 쓰시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가 탁 진행이 됐어요. 뭔가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그 1사분면이라고 할까요? 1사분면, 3사분면 쪽에 이렇게 뭔가 높아지고 아래로 꺼지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터틀크래프트처럼 이렇게 격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큐브 형태로 돼서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아니 더 멋있고 매끄럽게 정말 스무스하게 진짜 뭔가 있어 보이게 확 시각화해 주는 거 쓰면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레고 같이 이런 걸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레고를 만들 때 여러분 레고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데 원을 못 만들까요? 레고 회사들이?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고는 원을 만들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뭐 컨셉 아이템이나 이럴 때만 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떡하죠? 그 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반지름 등의 개념을 사용해 봐야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네모지게 생긴 조각들을 막 어떻게 해서 구부러지는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원의 개념들도 도입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용 도구로서 터틀크래프트를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 이거 끊어지고 뭐 이거 우둘투둘한데, 그거는 얼마든지 코딩을 더해서 이거를 매끄럽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각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수좌표계 기준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최대값이고 여기 최대값이고 여기 최소값이고 최소값이고 어떡하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 이까짓 거 배워서 뭐예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거 막 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도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탐구가 아니죠. 그냥 컴퓨터한테 그림 띄워놓고 이미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도입해볼 전략은 우리가 층 단위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번 아이템으로 시각화했던 거를 Z로 딱 바꾸겠어요. 그럼 Z로 바꾸면 여러분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Z로 바꾸면 층별로 시각화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층에는 1번 아이템, 2층에는 2번 아이템.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거 왜 이런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죠. 0번 아이템과 음수가 이게 좀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50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0번이 안 나오게 하려고. 자, 그러면 얘가 층별로 시각화합니다. 1층에는 1번 아이템, 2층에는 2번 아이템, 3층에는 3번 아이템, 이렇게 시각화를 해요. 그럼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지금 선생님 왜 이렇게 두껍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배 확대했기 때문에 요만큼이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각화를 하고 싶으면 나도 좀 더 세밀하게 0.25 요 정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 축으로 자르는 것도 개수를 좀 주면 좋겠어요. 0.25를 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시각화 기준이 이렇게 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2배 정도만 줄까요? 2배? 그래서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시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Z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진행한 거죠. 훨씬 더 촘촘해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진짜 층별로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10을 주면 되는데 그냥 뭐 5도 좋고 10도 좋고 여러분들이 시각화하기 좋게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Z축으로 잘랐을 때 여러분들 수학이 종이 위에서 하는 대수와 그래프로 표현하는 이 기하적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선생님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Z는 YX는 사실 선생님도 힘들 수도 있어요. X도 변하고 Y도 변하고 Z도 변하니까 아주 난리 법석인데 요 Z를 K로 탁 고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오호.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거냐면 K가
0일 때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1일 때 한번 그래프 그려보고 2일 때 한번 그려보고 3일 때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K가 1일 때는 1층에다가 1번 아이템으로 그림을 그리고 2일 때는 2번 아이템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K로 놓는 게 뭐가 좋은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이해해서 전략을 삼아 봅시다. X분의 K가 탁 되면서 이거 반비례 그래프 아닌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K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시각화해보라는 게 바로 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굉장한 거죠. 선생님 느려요. 그럴 때 아까 전에 K 눌러서 이렇게 빨리 이동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자 이거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지만 잠깐만 보겠어요. 1번 아이템으로 표시된 거에 요 색깔, 요 초록색 색깔로 지금 파란색 선을 따라서 반비례 곡선 그래프 그려줬고, 좀 더 위에서 요 색깔 해볼까요? 분홍색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층에다가 더 멀어졌죠. 더 멀어져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반비례 그래프 배울 때 x분의 a 할 때 a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되죠? 그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 알고 있죠? a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a 값이 커지면 점점 멀어지는데 지금 이 a 값은 아까 전에 k로 고정해서 다시 한번 k로 고정해서 yx로 한 건데 사실 이 k가 z니까 a를 나중에 층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멀어지니까 아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 그림이 어떤 두 곡선, 그러니까 우리 반비례 곡선의 집합으로 층층 멀어지면서 쌓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x분의 a 같은 경우도 여러분 a가 음수면은 이렇게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진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멀어지죠.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 멀어지는 그림을 2차원 평면에 표현한 게 등고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1층에 얘는 2층에 얘는 3층에 얘는 4층에 이렇게, 물론 지금은 마이너스 층을 줘야 돼요. Z좌표가 음수니까 이렇게 주고, 만약에 이쪽에 대하여 요렇게 간다면 너는 1층에 너는 2층에 너는 3층에 너는 4층에 이렇게 된 거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등장한 꼴을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스샷을 뜨셔서 여러분들 캡처 도구를 써도 좋고 그림판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쳐보죠. 그럼 옮기셔서 예를 들어서 요걸 요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각화를 했는지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3차원 시각화를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제 표 같은 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절해도 좋아요. 이거를 줄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고, 요거를 글자처럼 취급해서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좀 예쁘게 돌아와요. 알겠죠? 가운데 정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가셔서 터틀크래프트에 요 코드 있죠? 요걸 딱 긁어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코드를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수식 입력기 쓸 수 있으면 수식 입력기 쓰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XY인데 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한 거죠? Z를 K로 고정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Z를 K로 해석하면 이렇게, 아니면 고정하여 탐구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K 콜 XY가 되고 다시 Y 콜 X분의 K 이렇게 해서 이 곡선이 뭐죠? 반비례 곡선이죠. 반비례 곡선이 되어 이렇게 해서 쭈루루 여러분들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3개 놨지만 내 생각에 여러분들 정도 실력이면 한 페이지에 그림 하나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선생님한테 자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도 수학 잘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도 수학을 좋아하는데 이걸 대학교 수준이 돼야지 다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 영재센터 이 기간을 통해서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다뤄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행운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어려서 만약에 이럴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수학 공부를 더 폭넓게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생기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 쓰고 왜 아래로 꺼지는지 왜 가운데는 저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더 탐구할 게 많아집니다. 점근선 얘기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많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은 Z를 기준으로 잘랐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Y를 기준으로 잘라볼게요. 여기다가 Y를 썼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Z 이퀄 YX인데 Y를 기준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는 Y의 K를 탁 대입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니까 선생님 K가 1이면 직선인데요? 그렇죠. Y가 1일 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 Y가 2일 때는 기울기가 2인 직선, Y가 3일 때는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요, 선생님.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Z를 고정했을 때 선생님이 위에서 내려다봤죠. 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 Z를 고정했을 때 위에다 바라봐야 보이는 이유,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다 알려준 재미가 없어요. 알겠죠? Z를 고정할 때는 XY만 신경 쓸 거기 때문에 XY만 보려고 위로 갔어요. 근데 Y를 고정하면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Y를 고정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시각 똑같은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시각화가 완전히 다르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은 Y를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고려를 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해를 하려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지금 Y가 0보다 작은 쪽들이 그림이 그래서 좀 짝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and Y는 0보다 큰 것만 먼저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추가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반토막만 되겠죠.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럼 반토막만 딱 보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탐구를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반토막만 딱 보이니까 오차를 허용했다는 걸 감안하시고 뭔가 탐구가 이루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0일 때는 이렇게 기울기 0, 그 다음에 Y를 살짝 올렸더니 기울기가 커져.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Y 값이 점점 커지면서 직선들의 집합으로 사라라라락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곡선으로 이해한 것과 이관점이 다 합쳐지면서 경사가 여기는 겁내 가파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탐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Z 이퀄 Y는 X를 아무런 기준 없이 여러분들 눈앞에 펑 하고 시각화해줘서 매끄럽고 있어 보이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여준다고 한들 그거와는 아무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습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Z를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Y를 기준으로 잘라봄으로써 경사를 탐구한다든지 기울기가 0인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만약에 여기서 Y 없는 조건을 틀어내서 아까처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Y가 음수면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 마이너스인 거 생겨나겠죠. 그죠? 그 기울기 마이너스인 것들 모여가면서 하니까 뭐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대칭성은 어떠할지 정말 탐구해 볼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그래프들을 탐구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지난 사전과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음수 그래프 드러나는 거 보여요? 여기 음수 그래프 이렇게 음수 직선, 그러니까 음수 기울기, 직선들의 집합으로 3차원 공면을 이해하고 곡선들의 집합으로 3차원 공면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한 핵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문도 썼다고 선생님 보여드렸죠, 외국 교수님께서. 그리고 선생님도 이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를 X로 잘라보면은 또 어떻게 될지 보이겠죠. 그럼 이번에는 Z와 이제 X를 고쳤으니까 KY니까 Z와 Y의 그래프인데 ZY의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려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스포일러니까 안 하고 X가 1일 때 이렇게,
x가 2일 때 이렇게, x가 3일 때 이렇게, x가 4일 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그림들을 볼 수 있죠. 당연히 x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음수로 이렇게 꺼지는 그림이 될 테고, x가 좀 커지면 이렇게 가파른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법 정도로 크게 탐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여기다가 세 가지 칸을 뒀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한 가지 칸 안에서 나는 절반만 나눠봤어 하면서 그림을 나눠서 할 거면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선생님이 과제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그로 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이거 여러분들 대학 가셔서 이변수 함수나 다변수 함수 이런 거 하고 또 미적분학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변수 하나짜리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내내 배우지만 대학 가면 다변수 함수, 여러분들이 진짜 인공지능 전공하면 변수가 몇 개겠어요.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의 출발점이 되는 이 이변수인데, 이걸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다뤄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요걸 예시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 아직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니까 한번 요것도 볼까요? YYXX.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는 탐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Z를 기준으로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2Z 플러스 50이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뭐예요? Z제곱 Z 이퀄 Y제곱 X제곱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인 것 같은데, 이걸 고정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선생님은 요 리턴 제로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뭔가 봉우리가 이렇게 드러났죠. 근데 이거는 제곱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써? 훨씬 가파르지? 그러니까 요거를 0.1 정도로 줄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이해를 돕게 Y로 할게요. 네, Y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Z 이퀄 Y제곱 X제곱인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를 1일 때, 1일 때는 그 개수가 1인 2차 함수, 얘가 2일 때는 확 늘어나죠. 4로 확 늘어나면서 또 2차 함수. 대충 어떻게 그려질지 알겠어? 그쵸? 여러분들의 상상과 맞나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식으로 저렇게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곡선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X나 Z로 잘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탐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하시고 과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뭐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게시판에 실려 있기도 한 이런 그림들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탐구를 하려면 조금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탐구하실 때 지금 이렇게 평면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리턴 제로 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시고 하실 때,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Z 이퀄 YX 제곱 했을 때 여기를 고정시켜서 막 이항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탐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설명을 길게 하지만 해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새로운 주소를 켜서 어디로 가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codingmath.org 하고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이 공지사항에 인공지능 수학 최대치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 이렇게 인공지능 수학과 최대치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파이썬 탐구자료 및 코딩 환경 바로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썬 탐구자료 및 코딩 환경 바로가기. 혹시 나는 진화 전략 옛날에 선생님이 영상 찍어준 거 그거 보고 재미가 생겼다 하면, 진화 전략을 선생님이 고등학교 차원으로 증명한 게 여기 써 있어요. 그 증명 보고 싶으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과제는 아니니까. 자, 탐구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과제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여기 탐구 환경 한번 공부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진화 전략 영상 옛날에 1시간짜리 그거 봤던 거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게, 인공지능에 쓰이는 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데도 진화 전략 같은 거 쓰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공부해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제를 위해서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쪽 왼쪽에 목차를 내리면 서울대학교 영재원 탐구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를 딱 클릭하면 일로 탁 내려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만 이제 조작하면은 여러분들 쉬워요. 여러분들의 과제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세팅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작하는 부분만 바꾸면 되는데, 첫 번째 선생님이 Y는 ZX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수업 들었죠? 여기 요렇게
여러분들 샵으로 걸려있으면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번을 실행하고 싶으면 샵을 지우고 2번을 실행하고 싶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2개 실행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를 막으셔야 돼. 위에를 이렇게 샵을 주셔서. 알겠죠? 그럼 하나씩 실행해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보죠. 그러면 요 무시하고 계속하기를 누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요 밑에서 실행이 됩니다. 요건 아까 선생님이 다르게 실행한 거고, 잠시만요. 얘가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임포트하고 이런 거 하느라. 그럼 얘가 아까 전에 우리 봤다시피 이쪽 오른쪽 아래에 최소값 그려졌던 거 보였었죠. 그럼 얘가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찾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화 전략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라고요? 진화 전략은 경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경사를 신경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경로를 보면서 선생님 근데 이렇게 오류 떴어요 라고 한다면 바깥으로 넘어가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조작하는 부분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어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조작하는 부분 써놨으니까 거기 보면 여기 보시면 NN 하고 요 밑에 시행 횟수라고 돼 있거든요. 요거를 한 15 정도로 줄여주세요. 15 정도로 줄이고 실행을 해보셔도 돼요. 물론 바깥으로 안 나가도 계속하게 선생님이 코드를 짤 수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조작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5번 만에 얘가 최대값을 따라 잘 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왜 얘가 이 방향으로 할까? 아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얘가 왜 이 방향으로 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구를 하셨으면 요걸 오른쪽을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하신 다음에 이 저장한 이미지를 어디다가 하냐면 진화 전략을 통한 탐구는 각각 문제 2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역시 코드는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해석한 과정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능선 근처에 뭐 이거 얘기하는 거는 이따가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선생님은 다 최대값으로 통일해놨는데 최소값으로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거 그럼 요거 아까 전에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을 때 요 가운데에 z 이퀄 x제곱 y제곱 같은 경우는 아까 시각화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에 최소값 있고 여기에 높은 값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최대값으로 찾아갈 때는 여러분께서 요 밑에 오셔가지고 여기 W 여기를 바꿔주셔야 돼. 최소값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여기 위에 보면은 선생님 써놨죠? 최소값을 찾아갈 때는 U 옆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최대로 갈지 최소로 갈지.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시면서 읽으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시각화 됐는데 빨간색이 높은 데라 그랬죠? 최소값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미쳤죠.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시키고 싶은 거예요. 얘가 지금 아까 로젠브락처럼 이렇게 최소값을 찾아 내려오다가 일로 가진 않겠죠. 경사를 아는 앤데. 그러니까 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는 이제 경사가 완만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를 찾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시 한 번만 실행해 볼까 우리? 이렇게 하고 0.1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z 이퀄 x제곱 y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운데 여기에 능선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얘가 잘 못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 전략을 통해서 탐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다양한 조작을 해보시고 여기 잠깐만요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아니다 이걸 하지 말고 선생님 네 번째 거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는 요 밑에 세 개예요. 밑에 세 개. 선생님이 뭐 선생님 저 파이썬 코딩 틀려서 못하겠어요 이럴까봐 선생님이 미리 작업을 해준 거니까 몰라서 코드를 몰라서 못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돌려보시고 작동 원리 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yx 제곱에 대해서 적용해 본 건데 yx 제곱 플러스 y거든요. 두 번째 탐구 과제인. 그럼 얘가 여기 가다가 해서 여기 가운데에서 분명히 얘가 선택을 할 건데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 가기 전에 경사를 타고 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 랜덤 번호 있죠, 여기 시드, 이 시드를 바꾸면 경로가 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랜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각각 스텝마다 개미를 뿌릴 때 내가 원하는 개미들 뿌리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랜덤하게 200마리가 뽑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기에 조금 더 뽑히고, 그러나 이제 뭐 규칙성이 있게 하겠죠,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랜덤성으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여기는 시행 횟수고, 이거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개미를 얼마나 넓게 뿌릴 거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젠브락 같은 거 나중에 전문가가 됐는데 요 안에서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개미를 이만큼 뿌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막 혼자 쇼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데고, 요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 걸 해볼게요. 첫 번째 걸로. 첫 번째 걸 해보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탐구해볼 만한 게 많다 이거죠. 만약에 초기값을 한 이쯤으로 줘서, 만약에 초기값 아까 교수님 설명하셨으니까 뭐 이를 가다가 다시 초기값 여기서 해서 얘가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는 공평한 거잖아요, 여러분. 일로 갈지가 공평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요 설명만 하고 끝내면 되겠는데, x는 0 이퀄 능선 근처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번 과제에서. 그러면은 요거를 각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하나 지워보죠. 그 다음에 리턴 제로도 걸겠습니다. 리턴 제로, 요거를 여기 밑에다 걸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러분 x는 제로를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우리 사전과제 때? 난리 부르스가 났네. 50으로 해서 그런 걸걸요? 잠깐만요. 곱하기를 했네요. 그러면 계승이 돼요. y의 x 제곱승 해버렸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지금. 이게 뭐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얘가 이렇게 된 건데, x는 제로가 어디죠, 여러분? x가 제로인 거는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그럼 경사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괜찮죠? 근데 코드를 진행시켜 보다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행했는데 얘가 이렇게 잘 따라오다가 요쯤에서 그만 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횟수를 늘리면 되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평평하거든? 평평하면 못 가야지 정상이에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어찌저찌 해서 일로 가거든요? 어찌저찌 해서 절로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돼. 진화 전략, 이렇게 주변을 보는 거라 했죠, 경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탐구하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를 막 조작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실력이 갈려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y를 왜 줬겠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챌 거예요. 저기다 y를 주면 아까랑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이제 그만 얘기하겠어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렇게 했을 때는 인수분해 꼴이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겠죠? 그만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니까. 그래서 저 y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x를 고정시켜서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착착착 참고해 봄으로써, 여기서 얘가 잠깐만, 요게 안 되는 이유는 여기가 막혀 있어서 그래. 요거 하나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되겠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행이 안 되면 뭔가 오류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을 찾아내서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0.25 곱하기 이렇게 하고 ABS하고 괄호가 하나가 부족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왜 안 되죠? 실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오타나면 괄호 찾아서 해야 돼요.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죠. 이 이유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핵심으로 보고자 하는 건, 요게 x 이퀄 제로에서 미분을 써서 가는 그 경사하강법을 쓰면, 미분으로 썼을 때는 아까처럼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화 전략은 간다 이거죠. 그리고 왜 저렇게 경사가 생기는지
이것들을 탐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3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고, 3가지 방법 하라 해서 꼭 3개 하지 말고 요 안에서 더 나누어서 더 탐구해 볼 수 있으면 좋다 그랬죠. 뭐 y를 0보다 큰 쪽만 본다든지 등등등등. 진화 전략으로 탐구해서 왜 이렇게 가는지 한번 탐구해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0 근처에서 어떻게 되는지 탐구해보고, 그 밖에 탐구 결과 있다면 간략하게 아니면 상세하게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탐구 결과를 써서 이 3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수업 전날 마감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 될 거니까 선생님이 과제 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